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덕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출 때문에 지금 입주장에 있는 신축 아파트들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만큼 자금 선순환이 되지 못하면 당첨된 아파트가 위기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약금, 중도금까지 잘 버티면서 고비고비를 넘어왔는데 한방에 잔금 문제 때문에 바로바로 넘어갈 수 있는 충격이 올 수도 있기도 하고요. 국내 최대 시중은행인 국민은행, 지난달 10월 말까지만 시행하기로 했던 조건부 전세대출, 이제 10월이 지난 11월이 달리고 있는 시점이니 대출 창구 열렸나 싶어서 대출 직원한테 콜을 해보면 그냥 찬바람 쌩쌩 불고 거의 대출 창구로 달려가는 걸음이 삭풍에 고스란히 얼어붙을 것 같은 느낌적 느낌이 드는 건 당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국민은행이 조건부 전세대출 다시 연장하기로 최종 결정을 냈습니다. 무슨 말이냐? 세입자 보증금으로 잔금을 줄 수 없다라는 아주 심플한 이 아킬레스건이 생기게 되는 건데, 이 결정은 11월로 들어가는 시점에서 아주 중요한 이 분수령이 될 만한 사안이었는데, 그냥 고스란히 이전에 강도 높은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기조를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그런 최종 결정이 나왔다는 얘기죠. 당초 국민은행은 전세 대출을 중단하기 시작한 9월 3일부터 10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이 대출 규제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었는데요. 이거 지금 여전히 가계대출 증가율이 폭주를 하면서 기간을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봉착을 하게 된 겁니다. 결국 전세대출이 이 갭투자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행위로까지 비화될 수 있는 길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연말까지 조건부 전세 대출은 무기한으로 중단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이네요. 전제는 가계대출이 어느 정도 폭증의 양상을 멈추는 시점에까지 와야 하는데, 지금 추담대 민족이 말갈기를 달리고 광야를 뛰쳐나가는 대출 본능, 이게 쉽게 잡힐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시중은행도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차원에서는 조건부 전세대출 절대로 풀어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한 조치의 해제 시점은 누구도 알 수 없는, 미국 대선보다 더 알 수 없는 미국에 빠져버린 겁니다. 이렇게 금융시장이 분위기가 아주 묘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국민은행부터 빗장을 걸기 시작한 이 전세대출이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까지도 전부 족족 전세대출 창구를 굳건히 닫아버리는 일로 확대가 되고 있죠. 유일하게 하나은행만 제한적인 허용 조치가 있는 은행인데, 이마저도 주변 은행들이 강골로 나가니까 아마도 하나은행도 슬며시 대출 창구를 닫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이죠.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이 둔촌주공 올림팍포리온이 이번 달 입주가 예정이 됐는데, 조건부 전세대출 중단 조치가 2개월 넘게 단단히 잠겨서 해제가 되지 않으니까 임박한 이 분양주택 입주민들 시름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의 4,000세대가 넘는 입주민들이 잔금은 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받아서 치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이게 고스란히 물거품이 된 거고요. 잠정적인 입주 예정일이 11월 27일로 정해져 있으니까 거의 3주 후면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오는 건데, 기본적으로 돈이 돌지 않으니까 세입자도 당연히 전세대출 못 받으니까 둔촌주공 입주를 꺼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일단 세입자를 찾기부터가 모래 속에서 바늘을 찾을 정도로 어려워지게 되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얘기인데, 둔촌주공은 12,000가구로 몸집이 어마무시하죠.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이라 불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많은 입주자들이 대거 11월 27일을 기점으로 몰려들 건데, 이게 희비가 갈릴 수밖에 없는 건
여전히 이 중에 4,000세대는 지금 잔금 지옥 상태가 벌어지는 현장 속에 있을 가능성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아마도 세입자를 끝까지 구하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는 사태가 입주민들 사이에서 뭐 비일비재 일어날 가능성 높아 보이고요. 이렇게 되면 뭐 사생결단, 어떻게 해서든 잔금을 구해야 하는 입장에선 대체로 3억 이상 맥시멈 현금 탄화를 구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게 현금 융통이 이렇게 쉽지 않은 게, 이금융권으로 방향을 돌리려 해도 지금 이금융권에서도 내일, 그러니까 11월 6일부터 주담대 한도를 1억 원으로 제한하겠다는 발표까지도 공식적으로 해서 3억 이상을 융통하기란 세입자 보증금만 바라봤던 입주자들, 거의 뭐 지금 날벼락을 맞은 상황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여타의 은행들 역시도 뭐 주담대 만기를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거의 뭐 3조 원가량의 돈이 헛바퀴를 돌 수 있다는 그런 계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죠. 이번 KB의 결정은 둔촌 일병 구하기로 대변되던 올림픽 파크포레온 마지막 시점에 와서 그냥 뭐 고스란히 마지막 희망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대출을 바라던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 굉장히 낙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된 건데, 아마도 11월 27일을 기점으로 해서 둔촌주공 전세가가 상당히 변화의 큰 폭을 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둔촌주공은 어찌 보면 가장 추운 겨울을 맞이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네요. 지금 신축 시장만 뭐 이런 상황이 아니죠. 매매 시장, 거의 뭐 집값이 극심한 이 변동성을 겪을 수 있다는 분위기 고스란히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강북 쪽 아파트 집값이 심상치 않은 모습 계속해서 연출을 하고 있고요. 매물을 내놓은 뭐 집주인 입장에서는 속이 타들어갈 수밖에 없죠. 뭐 계속해서 매물은 내놓지만 이게 팔려나가지를 않으니까 누가 사줄 사람이 없어요. 중요한 건 가격표인데 가격표 바꿀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팔릴 생각만 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2달간 열심히 뭐 그동안 집값이 올라주는 듯 싶었는데 그냥 단기 속전속결 무색할 정도로 집값이 하루 자고 일어나면 몇 천만 원에서 뭐 수억씩 실거래 현장에선 뚝뚝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눈앞이 뭐 캄캄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거 빨리 팔고 나가야 하나 아니면 끝까지 쥐고 있어야 하나. 대부분 뭐 호가 가격은 안 바꾸고 버틸 심산으로 굳히기를 가려 하는데, 그러다 정말 허리가 부러질 일도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갑자기 터질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심상치 않은 게 지금 매매 시장 자체가 거의 올스탑이 된 것처럼 거래가 급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좀 전에 둔촌주공 전세를 말씀을 드렸죠. 다른 곳의 전세 수요도 급감하고 있는 사실. 그만큼 매매 시장에서도 세입자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워지고 있다는 사실인데, 이렇게 되면 이후로 역전세를 걱정해야 할 만큼 전세가도 꼬꾸라질 가능성 높다는 얘기입니다. 둔촌주공과 연관해서도 뭐 잔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세입자들이 어떻게 해서든 세입자는 일단 구하고 보자는 일념 안에 전세가를 대폭 낮추고 들어가면 강동구 전세가가 내리누르는 하방 압력도 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될 것 같고요. 그러니 신축이나 구축이나 매매 시장은 매한가지로 역대급 거래 가뭄 속으로 진입을 한 것으로 보면 될 정도로 이 집값을 위협하는 거래량 급감하는 이 추세, 11월에 대장단지들을 중심으로 대폭 꺾이는 급매 물건들이 본물처럼 쏟아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기다리시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부동산은 대폭 조정기가 올 거라는 조짐이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을 건 지금 금융시장이 굉장히 비상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인데, 일단 자본 선순환이 되지 않는 부동산 시장의 또 하나의 악재는 대외 변수가 거의 100%라는 얘기입니다.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을 끊을 요량으로 날카롭게 다가오고 있는 건데,
오늘 코스피 오픈 장세 한번 보세요. 어제 금투스에 폐지라는 카드가 나왔어도 다시 시계는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어요. 이게 무서워. 야, 정말 국장 무섭다. 결국 국내 증시는 국내 현안의 문제가 아니라 대외적인 자본의 움직임이 한국을 선호하지 않고 있다는 게 제일 큰 리스크입니다. 어제 금투스가 폐지되는 가닥을 잡고 가기로 한 건데 외국인들 쌩 까고 있죠. 이런 시스템 관심 없어. 바로바로 뭐 오늘도 영락없이 2천억 이상을 던지고 있습니다. 셀코리아는 그냥 뭐 구멍이 뚫린 것처럼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개인만 저점에서 주워 담으려고 움직이고 있는 장세죠. 벌써 뭐 1% 가까이 빠지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대외 변수, 바로 오늘 새벽 나스닥, 다우존스, S&P 500이 급격하게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우는 마이너스 0.6% 정도, 나스닥은 0.33, S&P 500 지수 역시도 0.28 정도. 물론 뭐 대선 불확실성이라는 불안 심리가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죠. 오늘 오후 2시부터 한국 시간으로 미 대선이 본격 서막에 오르게 됩니다. 내일 결과가 나올 때까지 증시 분위기는 좀 어수선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여파 고스란히 한국 장세도 반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 국내 이 증시의 경쟁력은 금투세가 문제가 아니었다는 걸 오늘 장세가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를 수 없는 장세라는 건 결국 매력이 없다라는 건데, 아무리 뭐 국내 기업들의 밸류업 가치가 업그레이드가 된다 해도 기본 한국의 전체적인 경제 기조가 지금 저공비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선 뭐 우려가 아니라 이건 뭐 거의 불안 심리가 극에 달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게다가 통화 가치가 엔화와 위안화 사이에서 고전을 하는 이 환율 전쟁, 엄청난 낮은 퍼북으로 원화가 기어갈 수밖에 없는 처지인데 어떻게 금융시장의 대반등을 꾀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결인력에서 지금 힘이 다 사라지고 있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국장을 떠날 수밖에 없는 개미들은 그냥 미국 주식 쪽으로 말머리를 자꾸 돌릴 수밖에 없는 거죠. 게다가 이렇게 통화 가치가 낮아지면 실물 가치는 반대로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한국 부동산은 도저히 오를 수 있는 여력을 이미 상실한 채 궤도에서 이탈 중에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막대한 부채가 한국 자산시장의 실상이라는 점. 결국 빚을 이기는 경제구조는 존재하지 않는다. 경제 대부흥기야 벌어서 빚낸 파일을 쳐낼 수 있는 동력이라도 있었지, 지금같이 세계 공히 침체의 국면에서 박박 기어다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선 부채는 더 이상 자산이 아니라 부실이라는 개념이 모든 자본의 심장부에 박혀있는 분위기입니다. 한국의 부채가 자산을 잠식한다는 거, 지금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 건데요. 급속도로 가치를 허물어가는 그런 포크레인의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집값이 주춤할 수밖에 없는 거고, 금융시장의 파도가 쓰나미처럼 미국 대선 이후에 몰려오기 시작을 하면 걷잡을 수 없는 조정장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 바로 한국 부동산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코스피 시장이 지금 한국 부동산의 현주소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줄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 외국 자본이 국내 기업에 자금 회전되어 줄 수 없는 세찬 유입 자본이 좀 되어줘야 하는데 오히려 기름이 새고 있는 거예요.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건 부동산 시장에서도 수요가 전세마저도 떨어져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자본까지도 선순환되지 못하고 멈춰져 있는 건 치명적인 가격 조정, 그것도 어마무시한 자산 가치의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대반작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죠. 지금 서울 신축 아파트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역시 모든 자본시장의 총알은 현금 탄압. 현금이 돌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게 금융이나 자산이나 시장 가치의 생존 방식인데, 지금 급속도로 말라가는 부동산 시장의 자본 유입 차단은 일명 11월의 아파트 가치의 분수령이 될 둔촌주공을 지금 저격하고 있죠. 12,000세대 중에 4,000세대 이상이 엄청난 자금난을 겪게 된다면 둔촌 일병 구하기는
험난한 상황과 마주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무한불안 법도 바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